주변에 결혼 앞두고 예식장 알아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식 비용이 너무 올랐다. 아니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먼저 간 친구네 형제한테 물어보면은 확실히 그때랑 지금이 너무 다르다고 해요. 이게 내가 결혼 준비를 안 해봤어도 하객으로만 다녀봐도 체감이 되는 게 요새 축의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시작가가 10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실제로 전국에 있는 예식장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식장 한 곳당 연평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예식장이 받을 수 있는 손님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매출이 올랐으면 객단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가격도 그만큼 올랐나 찾아봤는데 딱히 양질의 통계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 정보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실제 가격이 외부에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예약 걸고 며칠 뒤에 직접 식장에 방문을 해서 상담도 받고 흥정도 조금 해야 실제 견적이 나오는 구조예요. 대신에 실사형제들이 견적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명동에서 조금 예쁘기로 유명한 식장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코로나 초기에는 예식비가 1,000만 원 정도였어요. 뭐 옵션 다 빼고 그냥 식대랑 대관료만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거의 2,0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물론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차이도 있고 요일이나 시간대, 홀 크기, 옵션이나 할인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2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 한창 코로나 때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왜 하필 내가 하니까 이딴 게 터지나 싶었을 겁니다. 뭐 인원수 통제한다고 하객도 제대로 못 받고 단체 사진 찍는데 죄다 마스크 끼고 찍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승자였던 거죠. 심지어 코로나라고 할인까지 받은 분들이에요. 예식비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결혼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제일 쌀 때 하는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늦게 할수록 여러모로 손해다 싶은 게 주변에 일찍 하신 분들은 집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늦게 하는 분들은 이 오른 가격으로 또 집을 사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결혼식이 비싸졌냐? 일단 고물가 때문에 식대가 많이 올랐죠. 조금 비싼 데는 8만 원대도 나오고. 그래서 5만 원 내면 민폐란 말까지 나오는 건데, 또 코로나 당시에 피해가 제일 큰 업종이었잖아요. 그때 본 적자들을 메꾸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을 더 올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수요가 이탈하면서 대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요즘은 스몰 웨딩도 많이 알아본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찾아봐도요, 대체제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뭐 공공시설 대여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예식장에 비해서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뷔페 같은 것도 따로 외부 업체를 알아와야 되고. 안 그래도 결혼할 때 할 거 많은데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에 비해서 예식장의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요즘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면서요. 혼인 건수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공급이 부족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니까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에 비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산업 자체가 인구학적으로 사양산업이라서 원래도 예식장 수는 매년 줄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나가지고 버티기는 힘든데 버틴다고 딱히 미래가 밝은 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그냥 폐업을 시킨 업체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업계 자체가 한번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근데 와중에 또 수요는 증가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 결혼을 미룬 커플들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끝날 때쯤에 이분들이 동시에 결혼하겠다고 몰린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혼인 건수가 살짝 늘었습니다. 12년 동안 내내 감소만 하다가 처음으로 늘었어요. 물론 조만간 다시 감소는 하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제 가는 식장들은요, 예약도 하기 힘들대요. 거의 뭐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코로나 때 버티고 남은 업체들만 녹아난 거죠. 지금 완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됐고요.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요,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이요, 겨자 먹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도 회복이 됐고 비싸게 팔아도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면 돈 냄새를 맡고 경쟁자가 뛰어들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도 늘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는 못하죠. 이게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창업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무슨 탕후루 가게도 아니고 돈 몇천 가지고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치고 빠지겠다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단타를 치고 빠질 정도의 심장 강도면은 사업이 아니라 코인을 하셔야죠. 심혈기 건강하신 분들은 코인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요즘은 결혼이나 출산, 교육이랑 관련된 창업보다는 요양원이나 장례식장 쪽으로 창업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지방 예식장들은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으로 바꾼대요. 진짜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미래는 출산이 아니라 죽음에 있다,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게 참으로 좀 두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주변에 보면은 꼭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없어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고 또 있어도 안 하는 분들 역시 많으니까. 근데 통계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이런 현상이 또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조금 심심치 않게 듣는 편이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주로 이런 분들이 찾을 만한 좋은 예식장들로 수요가 몰리겠죠. 그렇지 않은 예식장들은 선택을 조금 못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대가 조금 있는 예식장들한테 유리한 시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는 또 비교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허영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시기에 많은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들도 보통 남들만큼은 하려고 하고, 조금 아껴서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막상 또 알아보면은 생각보다 싸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남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식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만큼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해 싼 곳들은 없어지고 비싼 곳만 남다 보니까 평균적인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 소멸이랑 수도권 가미라까지 겹치게
커지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중소형 예식장들이요 먼저 사라져가는 추세가 됐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곳부터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식장들의 매출을 보면은 이 중에 절반이 서울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게 사양산업이라서 미래가 없잖아요. 때문에 이 산업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이요 꼭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치고 빠지겠다 이렇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죽을 날 받아놓고 좀 막 가는 거죠. 뭐 야식 먹고 뭐 술 먹고 담배 다시 피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미래는 없고 과거에는 적자였고 현재에는 공급자 우위가 돼버리니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업체들이요 옵션으로 장난질을 엄청나게 치고 있더라고요. 수익 구조가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뭐 포토부스 설치하고 생화 추가하고 패백하고 뭐 이런 거야. 진짜 하고 싶은 분들만 하는 거니까 옵션으로 추가를 해도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기본 서비스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 혹은 이 정도면 그냥 어른이 서비스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 것들까지 싹 다 옵션으로 빼가지고 추가금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보통은 식대에 음료값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식대랑 별도로 음료값을 따로 받는 곳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보통 뷔페 먹을 때 식권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이 종이 식권 같은 경우도 예식장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가끔 이거를 안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추가요금을 받고 만들어주거나 내가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직접 인쇄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케도 당연히 저는 이거 식장에서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아니면 밖에서 사오거나. 그리고 요즘에 식장 가보면 신부 대기실 앞에 포토 테이블이라고 웨딩 사진을 올려두는 테이블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굳이 추가요금을 받더라고요. 아니 업체도 뭐 사정이 있겠지만은 이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한 구조를 처음 겪는 고객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고객들 입장을 더 생각을 해줘야죠. 업체 입장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을 몇천을 쓰는데. 다음으로 예식장 말고 스드메 쪽도 말이 많죠. 본식 전에 하는 스튜디오 촬영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사진을 찍고 나면은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고를 거 아니에요. 고르려면 원본 파일을 먼저 받아봐야 되고 근데 이 파일을 그냥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도 옵션으로 돈을 주고 팝니다. 파일 전송비가 있어요. 사실상 이거를 안 사면은 사진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앨범을 어떻게 만드냐? 랜덤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골라준 사진을 그냥 받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보정이 들어가면은 수정본도 추가로 사야 돼요. 아니 적당히 해야죠. 이게 지금 얼마짜리 사진인데 요즘에 4,000원 주고 찍는 인생 내 것도요 원본 파일 보내줍니다. 이것도 지금 내 초상권으로 내 돈 주고 찍은 사진 아닌가요? 내가 지금 사진 작가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산 거지 작가의 개인 작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공정위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원본 파일 받아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인쇄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앨범 같은 경우도 기본은 20장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이게 결혼 앨범인데 20장 가지고 안 될 거 뻔하잖아요. 장수를 추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거 추가하는 것도 돈이 꽤 듭니다. 보통은 의상도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기본 의상 자체가 너무 안 예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추가 요금을 내고 의상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주고 추가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나오는 게 헬퍼죠. 이게 드레스를 입으면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헬퍼분들이 붙어가지고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보통은 드레스가 끌리는 거를 많이 잡아주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소속이 드레스샵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를 드레스샵에서 어떻게 챙겨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 인건비를 결국은 신랑 신부가 챙겨야 됩니다.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을 고객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현금으로 줘야 돼요.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현금도 예쁜 봉투에 담아가지고 줘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죠. 보통 이런 내용을 플래너가 권장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아니 서비스 구매자는 난데 나보고 서비스를 하라고? 돈 한두 푼 낸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내가 오늘 주인공인데 신랑 신부 최초 공개하는 날인데 좀 너무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냥 주는 게 맞잖아요. 밥을 시켰으면 수저가 나오는 게 맞고 롯데월드 가서 아틀란티스 탔으면은 안전바 잘 내려갔나 직원들이 확인을 해야죠. 추가요금 안 준다고 안 해줄 거 아니잖아요. 안 해주면 사람의 석촌호수에 빠지는데 근데 이런 필수 요소들을 굳이 옵션으로 떼어놓고 따로 팔게 되면서 사실상 옵션을 추가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견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냐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눈을 낮추면 뭐합니까? 이미 가격 자체가 높은데 가뜩이나 할 것도 무라지게 많고 하나하나 다 양가 부모님들까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뭐 하나 삐끗하면 서로 예민해지기 딱 좋은 상황인데 예상 밖에 돈 나갈 일까지 계속 생기니까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 준비하다가 엄청나게 싸우고 파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좋은 업체도 분명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미 업계 관행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일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널리 퍼지면서 다 그런 것처럼 부풀려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런 일부 사례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보면은 불쾌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마케팅을 또 우라지게들 해놔가지고 돈 들어갈 만한 상품분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요즘은 또 웨딩 사진 찍겠다고 제주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이게 집값 빼고 신혼여행 빼고 혼수 빼고 결혼식 자체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봐도 돈 수천만 원이 우습게 나오는 상황인데 사회초년생들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여기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30대 미혼 남자 50% 이게 우연히 나온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축의금으로 많이 돌려받는 것도 있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하객들한테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빚을 돌려받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내 돈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 돈이거나. 그리고 하객도 결국은 소비자예요. 소비자한테 비용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하객으로서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끔 업체나 그 직원들한테 갑질을 당했다 이런 경험담도 적지 않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 먹을 간식을 나보고 챙겨오라고 한다거나 헬퍼분들이 집에 갈 때 차비를 좀 달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한 요구들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밥이든 차비든 보통은 자기가 해결을 하는 거고, 요구를 해도 자기 회사에 요구를 해야지 왜 손님이 나한테 요구를 하냐고. 보통은 업체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플래너들이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곤 해요. 어쨌든 업계 관례가 조금 기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정부에서도 이거 조금 심하다고 해가지고 실태 조사도 들어갔고 관련 규제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불투명하지 않은 거, 추가 요금 남발하는 거, 갑질하는 거 이런 거 다 손을 보겠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 업계가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시한부 산업인 거 조금 딱하기는 한데 사회 초년생들은 안 딱한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